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병호입니다. 올해 82살이 됐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 경영인으로 살아오며 쌓은 제 재산이 적지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년간 준비해온 상속 계획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43년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물 길어오기, 소 먹이기 같은 집안일을 돕느라 바빴죠. 그래도 학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마쳤고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저는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던 특정 부품들을 국내에서 만들면 큰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35살에 모은 돈 500만 원과 친구들에게 빌린 1000만 원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아내는 공장 회계와 직원들 식사를 챙겼습니다. 자녀들은 사실상 공장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제가 직접 밤을 새워 점검했고 고객사의 요구에 언제나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우리 회사는 차근차근 성장했고 제 나이 68살이 되던 2009년 마침내 회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생 못했던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바둑도 배우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재산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마련했고 예금도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전체 재산이 22억 원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박재현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고 진단 후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느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재현이는 생전에 별다른 유언이나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사업을 도왔으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아들은 법적으로 균등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며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했죠. 결국 그들은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고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친구의 자녀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내 자녀들도 서로 다투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평생 일구어온 가족의 정이 재산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제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작은아들 민재는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딸 민지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 또 자녀들에게 최선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유언장만으로는 상속세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유언 내용을 자녀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셋째,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재산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창 고민하던 중 골프 모임에서 만난 은퇴한 변호사 김태훈 씨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태훈 씨는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다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전에 체계적인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의 추천으로 저는 상속 전문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 상담에서 가장 놀란 것은 상속세의 규모였습니다. 제 재산 22억 원에 대해 약 2억 7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받아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자녀들이 갑자기 이런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무사는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년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형태별로 증여 방법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저는 3년에 걸친 자산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우자인 아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8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 중 6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아내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배우자 증여 특례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진행했죠. 두 번째 단계는 자녀들에게 매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에는 세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민수와 민지에게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의 지분으로 민지에게는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둘째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증여했고 셋째 해에는 남은 재산의 일부를 추가로 증여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조금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6억 원 상당의 상가는 회사 운영 시절부터 제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상가를 큰아들 민수에게 증여하되 임대 수입의 일부는 저와 아내의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도우며 많은 기여를 했기에 이런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재는 처음에 형이 상가를 받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재에게 설명했습니다. 형은 회사 일을 도우며 15년간 본인의 경력을 희생했고 지금도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돕고 있다고요. 민재는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어 있지만 민수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이해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상가의 임대 수입 일부는 저와 아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사망한 후에야 민수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죠. 딸 민지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현금 자산을 증여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 아이의 교육비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민지에게는 3년간 총 2억 원을 증여했는데 이것으로 그녀가 작은 카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어 뿌듯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 관리 방법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여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세무사를 만나고 부동산 관리 방법과 세금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족 모임을 열어 각자의 상황과 고민을 나누고 재산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3년에 걸친 계획적인 자산 이전을 마무리한 후 저는 남은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앞서 진행한 자산 이전 계획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유언장에는 남은 재산의 분배 방식뿐 아니라 제가 바라는 가족의 화합과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상속세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보니 생전 증여를 통해 약 1억 1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억 7천만 원 정도 부과될 상속세가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게다가 자녀들이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도 덜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과는 세금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게 된 것,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진정한 성과였습니다. 친구 재현이의 가족이 겪은 아픔을 우리 가족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저는 82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일궈온 재산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문제로 고민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상속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평생 일구어온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지켜내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친구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속 계획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법과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의 크기보다 가족의 화합과 행복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속 계획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가족에게 재산만이 아닌 사랑과 배려의 마음까지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